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좀 상승을 하면서 네. 양시장 좀 한 0.8%대 상승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살짝 좀 지수가 흐르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0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80선에서 좀 공방이 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들이 좀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 뭐 S&P 500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만에 좀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견고하게 좀 지켜주다 보니까 물가가 네. 오르더라도 소비가 좀 줄지 않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좀 좋은 어떤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봉쇄령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지난주 주말에 좀 뉴스가 나오면서 좀 지수를 좀 받칠 수 있는 영향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실적적이라는 측면도 잘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표들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 말과 월 초가 좀 겹쳐져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뭐 월 초 지금 6월 초부터 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좀 경제 지표를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오펙 플러스 관련돼서 또 회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유가 관련된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지표 관련된 부분들 현재까지는 상황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나타날 어떤 발표될 경제 지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월 지금 끝나고 나서 6월에 5월 이제 수출 지표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네. 미국에서 인플레 정점 찍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 그게 또 어느 정도는 부담스러운 걸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도 유가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번 주에는 유가 관련 이슈도 좀 체크하자 이런 말씀이 되시겠네요. 오늘은 뭐 LG가 다 하는 날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LG 오늘 7% 이상 오릅니다. 앞서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된 얘기 있었죠. 여기와 관련돼서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윤여민 FP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일단은 빠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네. 크게 못 올라주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좀 더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시장이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좀 이제 숨고르기 하는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빠른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잘 견디고 있는 어떤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이제 종목은 이제 나노 신소재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뭐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 모든 이제 종목들이 좀 고평가돼 있다는 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밸류에이션이 좀 낮다.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타겟 프라이스가 좀 올라가죠. 상향되는 네네. 모습 한 11만 원까지 좀 상향된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결국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반으로 해서 캐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명시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2023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응급제 전자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CNT 도전제의 좀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부분 결국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2024년에 대한 어떤 타겟 밸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뭐 20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그래도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조금은 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뭐 94,000원대까지 어떻게 보면 좀 상승폭이 나온 이후에 지금 8만 원대 후반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약간의 좀 숨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 신소재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박성희 캐스터. 네. 최근에 이제 세트 업체들, 2차 전지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세트 업체들에 대해서는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좋게 보는 것 같고 SDI는 최근에 외국계 뭐 매도 보고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외국계 매도 보고서가 나와서인지 외국인 매도가 네네. 4거래일째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에 비해서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3%까지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대형 3사 셀업체는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렇게 빠질 때 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윤여민 대표님은? 일단 이 삼성 SDI의 좀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캐파, 투자 관련돼서 좀 너무 다른 두 회사에 비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보수적이죠. 이런 네.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리고 제2의 반도체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약간 낙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스텔란티스와 지금 협력을 하면서 좀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경쟁사로 볼 수 있는 뭐 CATL 같은 경우를 필두로 해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SK온 같은 경우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캐파 자체는 지금 타사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는 어떤 시각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원자재 관련돼서 가격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셀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리튬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좀 가격 전이가 좀 쉽지 않은, 특히 이제 양극재 같은 어떤 이제 소재주보다는 좀 상당히 좀 가격 전거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어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네네.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 좀 어느 정도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장 전망 또한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삼성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지금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시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과는 달리 좀 완벽한 배터리 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물적 분할 같은 어떤 그런 좀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외국계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제 바닥을 좀 지지하는 어떤 그런 네. 모습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이 좀 드러나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외국계 보고서가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외국계 보고서가 가끔은 공매도 이슈하고 연결돼서 의도적으로 매도 보고서를 냈다라는 이슈도 종종 나오곤 하죠.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을 다 보시면서 국내가 국내 회사들을 훨씬 더 잘 분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서 투자 의견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SDI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티글로벌 증권에서 매도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도 주가가 그런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부품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좀 뜨겁거든요. 오늘 앞서 이제 화신이라는 회사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예,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좀 여기 나와서 추천을 했던 그렇죠. 종목으로 지난번에 알고. 한번 네.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현대차, 기아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탑픽 종목으로 꼽힌다라고 좀 계속해서 좀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18만 원에서 상당히 좀 이제 의미 있는 좀 반등을 줬죠. 그런 상황에서 좀 미국에 대한 투자,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투자와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좀 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화신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장 위치가 뭐 중국, 미국, 인도 쪽에 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유럽, 러시아 쪽에 대한 어떤 불안정한 어떤 네. 지리적 여건은 분명히 피해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의 알리바마 쪽에 현지 생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의 어떤 주문을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매출이 지금 2021년 작년부터 좀 드라마티컬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작년에는 이제 26% 정도, 매출의 26% 정도가 좀 나왔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한 어떤 수혜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랑 기아가 특히 이제 올해 지금 이제 볼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의 법인을 좀 갖고 있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화신 아메리카도 지금 올해 지금 연평균 25%의 좀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여타 좀 테마와는 다르게 좀 실적 관련된 부분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9.4%, 5%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목표가가 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뭐 한 네. 13,000원, 15,000원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같은 경우 좀 그 반등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니까요. 화신 관련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박세윤 캐스터, 네. 지금 시장에서 뭐 테마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료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 오늘 엔터주들 좀 강하고요. 또 특징적인 것들 어떤 거 보이십니까?
네, 저는 좀 로봇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네. 슈링 로봇이 현재도 강하게 고점 높여가면서 8%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로보티즈도 4%, 로보로보도 3%의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요. 대형 수급은 좀 들어오지 않은 채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수급이 와야지 좀 테마가 아닌 정확하게 업종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여민 대표님은 로봇 관련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이제 로봇이 이제 테마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으로 이제 굳혀지는 어떤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좀 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11대 그룹이 뭐 지난주까지 이제 투자 발표를 했을 때 뭐 투자 금액이 1,06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좀 이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1.7배가 넘어가는 어떤 그런 투자액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거기서도 63조에서 뭐 이제 로봇과 관련된 쪽에든 분명히 좀 이제 분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뭐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이제 신기술, 특히 이제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로봇 분야도 지금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세대 웨어러블 로봇, 뭐 서비스 로봇, 모바일 로봇 기술 같은 어떤 다양한 좀 기술을 좀 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우리가 좀 로봇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뭐 로봇 청소기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으로 하는 게 뭐 식당에서 서빙하는 어떤 로봇들,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실생활에서 분명히 쓰이고는 있습니다만 좀 눈에 잡히는, 어떻게 보면 좀 확실히 떠오르는 어떤 그러한 좀 모델들이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테마로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번의 시세가 나왔고 이제 두 번의 좀 시세가 나오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실적이라든지 실적의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도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한 번 시세가 나오고 좀 바닥을 좀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2차적인 시세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좀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 상황에서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 수상하고 나무주연상 수상한 게 뭐 CJ E&M은 배급사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CJ CGV도 오늘 뭐 9%가량 오르고 있네요. 이거 윤여민 FP하고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뭐 극장이 살아날 거다 이런 이슈로 같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CJ CGV는 뭐 네. 지난주에 좀 기사가 좀 있었는데, 지금 28개월 만에 지금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더 특히 크겠군요. 이제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뭐 2019년, 20년, 21년 좀 쭉 봤을 때 2019년 대비 20년, 21년 같은 경우는 좀 암흑기를 좀 보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극장 내에서 이제 먹는 것도 좀 가능하죠. 시식도 좀 가능한 상황인 거고, 특히 이제 5월 달에 좀 대작이 좀 2개가 좀 개봉을 했죠. 지금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좀 개봉을 했고, 범죄도시 2가 좀 개봉을 했는데, 범죄도시 2 같은 경우는 지금 600만이 넘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CJ CGV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지금 극장의 손익분기점을 한 500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종목, 이제 영화가 500이 넘으면서 지금 한 1000만 정도가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부터는 좀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6월부터 또 다른 이제 좀 대작들이 좀 나오고 있죠. 뭐 탑건부터 시작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제 극장에 대한 어떤 예매, 특히 이제 뭐 티켓도 좀 올랐죠. 여기다가 네네. 또 안에서 또 먹을 수 있는 또 음료까지도 제가 볼 때는 같이 좀 실적에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월부터는 좀 반등의 시작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6월부터 이제 하반기까지는 쭉 이러한 좀 추세가 이어진다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에 같이 좀 오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가박스는 J 컨텐트리니까 지금 컨텐트리 중앙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쪽이 이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같은 관점에서 그쪽도 봐도 될까요? 예, 근데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말씀하셨던 그 뉴스, 그 이제 상을 받았다는 거기서 이제 배급사에 관련된 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뉴스도 좀 이슈를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영화관 관련돼서도 이제 같이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두 가지 어떤 이러한 좀 뉴스를 좀 같이 몸에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네. 우리 뭐 하나 더 볼까요? 어떤 거 봐야 됩니까 지금? 근데 저는 콘텐츠리 중앙 들으면서 생각을 났던 게 네. 과거 이 오징어 게임이나 뭐 지옥 이렇게 해서 국내 콘텐츠 관련주들이 시세 분출을 했다가 또 넷플릭스의 실적도 안 좋고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제 콘텐츠 좀 잘 안 보고 밖으로 활동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콘텐츠 관련주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쪽이 그러면 영화관에 팔기 시작하면서 다시 과거처럼 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 사실 좀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주가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좀 반등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의견도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언택트 관련된 어떤 이러한 좀 수혜는 좀 끝나가고 이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돌아가다 보게 된다고 하면 넷플릭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메가박스를 좀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받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네. 지난주부터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영화관뿐만 아니라 이제 카지노 관련된 쪽 결국 이제 사람들이 심리에 의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동안 못 누렸던 뭐 오락 문화 관련된 쪽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고 특히 이제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좀 수혜를 좀 그러니까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좀 측면에서 봤을 때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가가 좀 어떻게 보면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이상의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술적인 반등도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뭐 칸에서 수상한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브로커라는 영화는 영화사 집이라는 데서 제작을 했고 CJ E&M에서 배급사고요. 그리고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는 영화사 모호 필름이라는 데서 제작을 했고 여기 역시 투자 배급도 CJ E&M에서 합니다. 그리고 모호가 박찬욱 감독의 회사인데 이걸 또 CJ가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CJ가 오늘 주목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헌트라는 영화가 이제 메가박스가 투자 배급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마 시장에서 관련주들을 찾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앞서 이제 오늘 시장에 가장 관심은 뭐 뜨거운 거는 LG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LG 얘기 윤여민 FP하고 좀 하겠습니다. 이 정도 5천억 그 자사주 매입한다는 게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만한 요소인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LG 특히 이제 지주사 관련돼서 네. 우리나라는 좀 디스카운트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이제 주가에 대한 부양 의지가 좀 확실히 좀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만큼 또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이 없다가 소외가 됐다가 다시 한번 어떤 이런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자사주에 대한 매입,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유용한 어떤 좀 툴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뭐 매각 후 소각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분명히 나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매각이라든지 지분 교환 같은 경우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제 긍정적이라 평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룹들이 대규모 투자를 좀 이제 단행을 한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는 SK 자체가 상당히 투자를 좀 활발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주사의 어떤 할인을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LG도 좀 그러한 좀 행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틀을 좀 마련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어떤 주식을 하는 이제 어떤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결국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하나의 좀 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물론 소각까지 하면 상당히 좋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입과 함께 배당금의 수익도 상당히 좀 올리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자사주 매입과 관련돼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주주 배려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좀 좋은 호재가 나오니까 시장이 좀 반등을 크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우리 지금 이 시각에 볼 만한 게 또 뭐가 있어요?
먼저 오르는 것부터 체크를 네네, 해보면요. 좋습니다. 네, 금융 관련주, 은행주들이 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형 수급이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2거래일째 사들이면서 현재 5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고 우리금융지주도 4거래일째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은행 관련주들 금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전고점까지 금방 뚫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융주, 특히 이제 외국인들 지분이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섹터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리포트들을 좀 살펴본 결과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과 함께 배당 정책 관련된 부분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전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타겟 프라이스가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전고점을 이제 66,400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 뭐 7만 원을 더 상회하는 어떤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자사주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중간 배당 정책을 좀 시행했고 특히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좀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네. 주주환원 정책이 좀 더욱더 좀 강화된 어떤 그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뭐 4조 9천억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 좀 장사를 잘한다라고 좀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타겟 프라이스가 7만 5천 원까지 좀 업사이드가 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 금융이라든지 보험,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변동성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측면에서 좀 주식을 좀 매입을 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배당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많은 점수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보다는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좀 어떤 수급이 좀 많다라는 점 이런 점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저는 이제 이러한 특징이 있다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념인 FP하고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STI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오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그 최근에 보게 되면 네. 438억 정도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이 나온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장비 쪽 관련돼서는 최근에는 좀 많이 관심이 없었던 이제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소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좀 장비에 대한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좀 포커스가 좀 옮겨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실적이 약간 좀 미스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장비보다는 소재 쪽에 좀 많이 반도체 소재 쪽에 좀 많이 관심이 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장비 업체들에 대한 이제 어떤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 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뭐 올 1분기, 2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 회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도체 장비에 대한 공급에 대한 계약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최근에 보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은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오늘 좀 상당히 좀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세를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고요. 이제 좀 매물대를 좀 벗어나는 좀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에 대한 시작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의 출발로 봐도 될 것 같다. 시점상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반도체 장비주인 STI까지 살폈습니다. 박수영 캐스터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유념인 FP가 가져온 공략주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념인 FP가 가져오신 공략주는 토비스인데요. 토비스가 어떤 회사인가요? 토비스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이제 산업용 모니터, 뭐 카지노 관련된 모니터를 지금 이제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 해서 특히 이제 카지노에 좀 수급도 상당히 좀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동사가 지금 이 카지노 모니터를 좀 발판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용 모니터라든지 뭐 키오스크 쪽으로도 좀 어느 정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다각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지금 신규 시설 투자를 좀 공시를 했습니다. 348억 정도를 지금 충남 서천에 국내 전장용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 공장에 지금 증설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전장이라는 점입니다. 전장이라는 건 결국 이제 현재 어떤 하고 있는 이제 산업용 모니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장 디스플레이 적용 확대라든지 좀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증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024년 정도 되면 전장 디스플레이 쪽 캐파는 약 한 총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실적의 가시성이 상당히 좀 뚜렷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동사 같은 경우도 주주환원 정책이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현금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통해서 향후 3년간 당기 순이익을 최대 30%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실적에 대한 가시성 플러스 좀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자사주 취득 소각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요즘 하도 오늘 LG도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이 워낙 주가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토비스라는 회사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은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목표가나 손절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저는 충분히 지금도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좀 네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목표가를 좀 전고점 근처인 12,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